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장 좀 보도록 할게요. 언급되는 종목 추천 종목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 먼저 보면은 코스피는 0.2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1%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고요. 전일 그 나스닥에서 1% 가까운 거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그 부자세라고 하죠. 그 자본소득세를 뭐 40% 가까이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큰 손들이 물량을 좀 던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어제 또 유럽장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국내장도 이제 장 초반에는 그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많이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팔고 다른 이제 외인 기관들 연기금이 샀는데, 글쎄요, 공매도를 좀 우려해서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매수가 들어왔고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 오늘 장중에 그 2개 자가진단 키트가 사용 허가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진단 키트의 날이었는데요. 엔디포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휴마시스도 강했죠. 상한가. 그리고 시젠은 이제 윗꼬리가 많이 남긴 했는데 장중에 18%까지 올랐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그리고 DNA 링크가 한 8% 정도,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한 8% 정도, 그리고 제노포커스 11%, 또 유유제약은 이제 유유제약 1우선주가 장중에는 굉장히 25%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오르비텍인데, 오르비텍이 이제 상승한 이유를 좀 알아보면은, 일단 이거 시가총액이랑 좀 열고서 말씀드릴게요. 그 SD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SD 바이오 센서는 아직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르비텍이 크게 상승을 한 겁니다. 시가총액은 2,300억 정도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뉴스가 떠 있네. SD 바이오 센서의 자가 검진 키트 승인으로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CTC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오르다가 좀 말았어요. 오늘 장중에는 10%까지 올랐다가 좀 말았는데, 이 CTC 바이오도 그 SD 바이오 센서랑 좀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단키트가 이제 승인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할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 거였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이거 외에도 뭐 바이오니아는 얼마나 올랐지? 엔디포스 한번 볼까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그 휴마시스랑 뭐 몇 개 좀 많이 올랐던 바디텍 매드 한번 볼까? 바디텍 매드도 3만원까지 갔으니까 28,000원 많이 올랐죠. 아무튼 이게 재료 소멸로 만약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쭉쭉 빠질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 않았던 뭐 바이오니아나 뭐 엑세스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면 CTC 바이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D 바이오 센서 지분.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는 정리를 하면 국내 첫 사용 허가를 받은 SD 바이오 센서. 오타가 장난 아니네. 덕분에 이제 오르비텍이 크게 올랐고, CTC 바이오는 아직
덜 올랐다. 근데 진단키트 테마가 재료 소멸이라면 그냥 패스하면 되고요. 만약에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CTC 바이오를 노릴 필요가 있다.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또 오늘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은 좀 희비가 엇갈렸죠. 그러니까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왜 이화전기만 안 오르고 딴 애들만 가요 이렇게 했다가 어제 오늘 크게 올랐고요. 이트론도 오늘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EID가 뭐 소폭 장중이 크게 올랐다가 좀 밀렸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다는 이수화학이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수화학이 11% 정도 올랐거든요.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또 이수화학하고 대정화금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정화금은 한 3% 찔끔 오르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테마가 지속된다면 이거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수화학하고 대정화금. 이수화학은 오늘 좀 올랐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저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수화학은 약간 물량을 줄이긴 했어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매수를 해서 11,500원부터 해서 조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노루페인트 윤석열 관련된 종목은 우선주 20% 이상 상승했고, 노루홀딩스 상한가, 그리고 애니플러스가 오늘 좋았죠. 애니플러스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좀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고, 위즈코프 강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애니능률 올랐고, 아이크래프트 다 이거 매도했던 종목이라서 이제는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올랐어요. 이거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더 이상 여기 따라 붙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우리조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이치모터스가 오늘 상승하는 척을 했어요. 보시면 장중엔 7%까지 올랐는데 수급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이스타코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YOM도 괜찮았죠. 그리고 소프트캠프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프트캠프가 8%, 장중에 15%까지 올랐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재명은 소프트캠프 아직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팔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영신금속이 또 있었어요. 이게 새로 부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상한가 찍고서 내려왔는데 저점이 1,000원이니까 5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영신금속은 부담.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매수가 안 되고, 비비안은 오늘 오른 게 전혀 없었죠. 조금 2% 올랐다 말았는데 그래도 좋게 보고 있고, CS도 괜찮았는데,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프트캠프랑 비비안 계속 확신은 글쎄요, 이게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확실히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포스코 강판이 역대급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좋았어요. 오늘도 28%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덕분에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세아제강이 16% 상승 마감했고, 현대 BNG 스틸 12%. 얼마 전에 현대 BNG 스틸 우선주는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는 아니었구나. 갔다가 밀렸었네요. 그리고 휴스틸 이런 종목, 휴스틸 계속 차트 좋네요. KG 동부제철, 이런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주는 더 갈 수 있을 거로 보이긴 하는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다른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안 찾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투자금을 오늘 정리를 조금 매수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 아직 많이 하지는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문배철강은 다 반납을 했네요.
어쨌든 철강주가 좋았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매력이 별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중국 백신 있죠, 시노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살짝 신호만 주다가 거의 3시쯤부터 올랐고, 시노팜 중국 백신 관련주. 글쎄요, 근데 중국 백신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정부에서 시노팜을 좀 사용할 거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4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제품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맞기 불안한 판에 시노팜을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련주는 일단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시노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이오리더스가 막판에 좋았고, 관련주가 또 이제 영진약품이 있는데 이게 5% 정도 아주 긴 하락 횡보 끝에 살짝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장 막판에 3시 10분에 올랐죠. 영진약품 있고, 한미약품 있고, 제놀루션 있고, 아이큐어 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러죠? 뭐 잘못 눌렸나? 잠깐만요. 한미약품은 제외할게요. 조단위의 시가총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빼고, 관련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특이한 것들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 위니아딤체가 오늘 좀 양봉을 꽉 채워서 마감을 했어요. 12%까지 상승 마감을 했고, 동시효과까지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재료가 그거였죠. 이거 이제 김치냉장고잖아요. 백신 보관용 냉장고 부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화이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더나 같은 경우, 그런 좀 굉장히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뭐 영하 70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했었었는데, 이제 국내에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뭐 러시아 백신도 이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시노팜 마찬가지고, 화이자 백신은 이제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6월까지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래 대한과학이 콜드체인에서 좀 유명했던 종목이죠. 화요일에는 2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위니아딤체가 좋았고, 관련주로 뭐 있었죠? 대한과학 있고, 뭐 일신바이오, 투비소프트, 태경케미칼,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나? 일신바이오도 추세 바꾸고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미리, 얘도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좀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투비소프트, 태경케미칼. 그래서 일단 보관하는 온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영하 70도 얘기하는데, 글쎄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죠. 태경케미칼도 살짝 반등 나왔고, 투비소프트는 오르다 말았네요. 이거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투비소프트는 무조건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서린바이오 이렇게 올랐는데 투비소프트는 제외할게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휘닉스 소재, 이게 그 홍라이 여사 기업이잖아요. 저기 이건희 전 그 삼성 대표가 이제 삼성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한테 50% 지분이 가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홍라이 여사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말부터 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죠. 오늘은 장중에 8% 이상 올랐는데요. 어쨌든 그 삼성가의 상속 문제에 엮여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는 재료 소멸이 아니고 순환매가 돈다면 CTC 바이오를 보고 있다. 요거 되고 이렇게 정리하고, 러시아의 백신도 테마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자는 얘기죠. 이수학하고 대정황업,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우리조명. 근데 오늘 장 막판에 그 리메드라는 종목도 약간 테마 편입이 됐더라고요. 리메드 신규 편입, 신규 부각인데 지켜봐야 합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5%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이것도 장 후반에 이렇게 2시부터 상승이 나왔거든요. 리메드는 신규 부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영신금속은 그냥 지우고, 소프트캠 비비안 동일하고, 철강주 그냥 지우고, 신호팜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 테마가 이슈가 된다면, 다음 주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대장주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바이오리더스 아니면 뭐 아이큐어 가볍죠. 아이큐어나 뭐 제놀루션,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콜드체인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주랑 카카오엔터 상장 관련주, 이것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뭐 디테일이 좋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이거 제가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다 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관련된 종목은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세틀뱅크, 한국정보인증 이렇게 보고, 카카오엔터는 DNC 미디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원 미디어도 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DNC 미디어랑 SMCNC도 얘기가 있긴 한데요. DNC 미디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런 번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가 불면 카카오엔터 상장 이슈도 불겠죠. 카카오페이는 아마 코스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카카오엔터는 뉴욕 증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를 다음 주에 보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좀 애매하게 써놨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중에 보면서 들어가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각자 공부를 해보십시오.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니까요. 저는 주말에 좀 더 바빠가지고 잘 못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 나중에 따라 알아서 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장 마감을 좀 해봤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또 월요일날 마감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